네,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컬러 트레이닝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14번 트림 폴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파이핑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 안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 열도록 할게요. 저장하셨으면 이렇게 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안에 갈먼트, 아바타 둘 다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둘 다 체크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지금 배울 거는 아까 폴더명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파이핑을 생성하는 거를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핑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3D 창의 툴로 만들어 뒀어요. 3D 창 둘째 줄 툴바에 보시면 지퍼 옆에 파이핑 툴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툴이 이제 에디 파이핑 툴이고 생성되어진 파이핑 수정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생성할 때는 옆에 있는 파이핑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핑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의상에다가 한번 파이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상의 내부 선분이나 색깔의 외곽선을 생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3D 창이 있는 툴이다 보니까 의상에서 바로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핑도 마찬가지로 파이핑을 생성할 수 있는 선에 이렇게 하얀색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에다가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지퍼 생성하듯이 이제 선에 마우스 대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인식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지퍼 툴이랑 똑같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하시다가 끝내고 싶은 위치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는 앞판에 어깨쯤에 절개 있는 부분에다가 생성을 했는데 이 위치에 파이핑이 생성이 된 거 보이실 텐데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네, 의상에 완벽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뮬레이션 버튼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방금 작업했던 의상에 하이라이트 갈먼트 적용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옵션을 컴플리트로 바꿨기 때문에 이 버튼이 붉은색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3D 창에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원래 세팅으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원래 세팅으로 되돌리실 때는 로우레스 갈먼트 버튼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4개 옵션 다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버튼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늘색 버튼으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파이핑 수정할 수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핑 생성된 부분을 에딧 파이핑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이렇게 파이핑 지금 생성되어 있는 길이를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파이핑의 폭을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폭이 3mm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뭐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더 큰 수치 입력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티클 디스턴스 부분은 이 파이핑 패턴에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핑은 이제 3D 창에서 의상이 바로 생성되는 패턴이라서 3D 창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이 생성된 거를 숨기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하실 때 이거 하이드 버튼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원단이기 때문에 다른 원단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여기 패브릭을 지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패브릭은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 리스트에 있는 게 쭉 보일 거예요. 지금 근데 패브릭 리스트에 원단이 2개밖에 없어서 패브릭의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2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단 말고 다른 거 넣고 싶다 하시면 일단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원단을 추가를 하시면 여기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브릭 3번 이 검정색 원단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핑에 원단이 적용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물성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핑 생성하고 편집할 때 파이핑을 선택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핑의 길이를 조절을 하실 때도 이 에딧 파이핑 툴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에딧 파이핑 툴로 이 생성되어진 애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양쪽 끝점이 나타나는 거 보이실 텐데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싶거나 짧게 하고 싶으실 때 끝점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고 놓아주시면 이렇게 길이 수정을 3D 창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혹은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 얘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원단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파이핑을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파이핑 툴을 사용을 해서 바로 의상에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창에서 다시 앞 폴더로 나가주시고 두 번째 지퍼 폴더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상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저희 방금 어제 만들었던 플리츠 블라우스에서 배웠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얘도 보면 뒷판 뒷중심의 일부분이 지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패턴에서 지퍼 들어가는 분량을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바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퍼를 생성하실 때는 지퍼도 마찬가지로 3D 창에 있는 이 툴바에서 지퍼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지퍼 날이 들어가는 위치를 양쪽 다 설정을 해주시고 시뮬레이션 하시면 됐었어요. 이렇게 뒷판에다가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 클릭,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이 패턴에서 이 패턴 지퍼 날의 폭을 이 수치를 확인을 하고 이 지퍼 날의 폭을 또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네, 0.197 여기 5mm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젤을 바꾸고 싶거나 이제 슬라이더나 풀로 바꾸고 싶으실 때 셀렉트 무브 툴로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하면 됐었어요. 요거 한 2분 정도 스스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툴로에서 버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앞 폴더로 나가주시고 C 버튼홀 폴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열기 전에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 이제 저희가 툴로에서 버튼과 버튼홀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툴은 3D 창에 있으시고요. 이렇게 버튼 모양의 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면 바로바로 버튼을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버튼홀도 마찬가지로 옆에 버튼홀 버튼을 선택을 하고 의상이나 패턴 창에서 하셔도 돼요. 패턴 창에서 클릭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버튼 홀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패턴 이렇게 단추와 버튼과 버튼홀을 이제 잠글 수도 있는데 잠글 때 어떻게 잠궈야지 이제 한 번에 예쁘게 잘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쉽게 잠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C01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C01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얘는 이제 의상만 들어있는 파일이라서 결먼트만 체크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각형 패턴 4개가 들어있는 파일이 열리실 거고요. 이 붉은색 패턴들에는 이렇게 단추가 생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하얀 원단에서는 이렇게 버튼 홀들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단추와 이 버튼과 이 버튼 홀을 잠궈 주실 때는 패턴, 3D창 툴바에 이렇게 버튼에 관련된 툴은 4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이미 생성된 버튼이나 버튼 홀들을 수정하실 때 사용하는 셀렉트 무브 버튼 툴이고요. 버튼 생성할 때는 두 번째 버튼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 버튼 홀을 생성하실 때는 세 번째 있는 버튼 홀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패스튼 버튼 툴이 이제 단추 버튼과 버튼 홀을 잠글 때 사용하시는 툴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툴은 3D창 툴바에 있는 툴이지만 이렇게 패턴 창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네, 편하신 위치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단추를 잠그실 때는 이제 단추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단추를 어떤 버튼홀에 잠궈줄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얘랑 얘를 잠글 거니까 단추 먼저 선택하고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3D창에 단추 잠금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단추가 단추구멍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하고 버튼 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잠금 표시가 나타나면서 단추 구멍 위로 단추가 쏙 올라오게 돼요. 단추를 잠궈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위쪽에는 패턴이 그냥 나란하게 멀리 떨어진 채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패턴을 보면 단추와 이제 버튼과 버튼홀이 잠기는 위치가 이렇게 양쪽 패턴이 겹쳐져 있고 단추가 있던 패턴이 아래쪽에 그리고 버튼홀이 있던 패턴이 이렇게 위쪽에 올라오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의 배치가 다른 상황에서 단추를 잠그시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원단은 이렇게 예쁘게 바로 잘 잠기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던 패턴에서는 이게 단추가 달린 패턴이 원래 아래쪽을 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버릴 수도 있고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되게 랜덤하게 잠겨져 버리거든요. 단추를 예쁘고 한 번에 잘 잠궈 주시려면 이렇게 단추가 달리는 패턴을 단추 구멍에 달리는 패턴과 겹치게 배치를 하시고 단추 달리는 패턴을 단추 구멍이 달리는 패턴보다 아래쪽에 향하도록 배치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쁘게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추 달리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먼저 하고 잠궈주시고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C02번 파일을 열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C02번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로에서 단추와 단추구멍 생성하는 방법과 단추와 단추구멍들 속성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단추랑 단추구멍 잠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열어진 이 파일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여기 앞판에 플래켓에 단추와 단추구멍이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잠겨진 상태로 입혀져 있으시고요. 앞판에 오른쪽 판이 더 겉면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더 겉면에 있는 거니까 앞판의 오른쪽 판이 단추구멍이 생성이 되는 거고 앞판의 왼쪽 판이 단추가
달리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파일로 돌아가시면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서는 지금 앞판에 단추랑 단추구멍 생성을 하고 속성 변경하고 잠그는 거 연습하는 파일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배치랑 재봉이 다 끝나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앞판만 이렇게 배치가 덜 된 상태인 이유가 뭐냐면 단추와 단추구멍을 생성하고 잠글 때 배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단추가 달리는 패턴이 단추구멍이 달리는 패턴보다 안에 배치가 되어서 이제 단추가 달리는 패턴과 단추구멍이 달리는 패턴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단추구멍이 더 겉에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지 시뮬레이션 될 때 단추가 그 단추구멍 위로 예쁘게 시뮬레이션이 한 번에 되거든요. 이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잠그실 때 굉장히 예쁘게 안 잠겨서 해결해야 될 예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다시 고쳐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배치를 꼭 이 과정을 꼭 해주시고 단추를 잠궈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패턴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키보드 2번 정면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고 확대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단추와 단추구멍은 이 앞판에 양쪽 플라켓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플라켓 패턴만 일단 겹치도록 놓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판에 이 왼쪽 플라켓과 왼쪽 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 키로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기지모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지금 오른쪽 판에 있는 플라켓과 겹치도록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지금 기지모를 사용해서 가로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판과 왼쪽 판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옆면에서 봤을 때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근데 얘가 깊이를 조절을 해야지 안에 들어가야 될 패턴, 위에 올라와야 될 패턴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라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판에 이 왼쪽 판이 단추가 달리는 패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판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즈모의 깊이를 조절하는 이 파란색 축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더 안쪽에 있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추와 단추 구멍을 다 생성을 하고 잠궈주실 때는 일단 그 두 패턴을 겹치게 놓아주시고 단추가 달리는 패턴이 더 안쪽에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아바타의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 포인트를 켜주시고요. 자, 앞판 패턴 4개를 한꺼번에 배치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2개 선택되어 있으니까 Shift 키로 2개 더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드래그해서 패턴 창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4개의 패턴 한 번에 배치하는 거라서 이 지금 선택된 패턴들의 중심은 앞중심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앞중심에 있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점이 가장 적절해 보이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배치 포인트를 사용해서 배치하기 전에 그 단추와 단추구멍이 달린 플라켓 패턴을 겹치고 간격을 줬어요. 그 간격을 미리 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배치 포인트로 배치하더라도 그 간격이 유지된 채 이렇게 배치 포인트로 배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해 놓으시면 먼저 한번 깊이를 정해서 순서를 정하시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 위치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배치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배치 포인트 클릭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이제 배치 포인트로 배치하면 이렇게 고기져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패턴이 넓은 패턴을 배치할 경우에는 순서 정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편편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패턴끼리의 간격을 먼저 정하신 후에 배치 포인트를 클릭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이 과정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배치 끝났으니까 배치 포인트 보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와 단추구멍을 잠궈 주실 때는요, 아직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단추랑 단추구멍들을 다 생성을 하고 채워주신 후에, 잠그기까지 한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세요. 제가 그 배치가 잘 돼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배치하고 나서 미리 입혀버리시면, 이렇게 배치 순서를 정했던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왜냐면 입혀지면 또 이제 순서가 그냥 아바타에 착 붙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순서 정한 게 사라져 버리니까 배치된 상태에서 단추랑 단추구멍을 생성을 하고 잠궈 놓으신 후에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패턴 창에 패턴에 가보시면 이 플라켓 패턴의 단추와 단추구멍이 생성되어야 할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세요. 이거 지금 보라색이 기초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선은 의상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기초선 보기가 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의상에서도 보기 위해서 기초선 보기를 켜주도록 할게요. 이 수직 아이콘에서 가장 첫 번째에 마우스 올려주시고요. 이게 5번째로 이동을 해보시면 Show 3D Baselines라는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거를 켜주시면 이제 의상에서도 기초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랑 단추구멍 툴은 어디에 있냐면요. 3D 창 여기 둘째 줄 중간쯤에 있어요. 일단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툴은 Select Move 버튼 툴이라고 해서 이미 생성되어진 단추와 단추구멍을 선택하고 수정을 할 때 사용하시는 툴이고요. 두 번째는 버튼 툴이라고 해서 이제 버튼들을 생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 툴은 버튼홀 툴이고요. 마찬가지로 버튼홀들을 생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툴은 패스트 버튼 툴이라고 해서 단추와 단추구멍을 잠궈 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성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단추 관련된 툴은 3D 상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패턴 상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편하신 위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3D 창에서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패턴은 이렇게 뷰를 회전해 가시면서 위치를 선택해야 돼서 선택하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선택하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단추나 단추구멍 생성하고 편집하실 때는 패턴창에서 패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패턴창에서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는 패턴창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패턴창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창에서 여기 앞판의 왼쪽 판 여기가 단추들이 생성되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 마우스 커서가 기초선에 스냅핑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중심에 스냅핑이 되니까 이 스냅핑 되는 위치에서 클릭해주시면 단추 모양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단추는 3D창에서도 이렇게 생성된 거 보이실 거고요. 지금 사이즈가 매우 큰데 일단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이 모양이라든지 사이즈, 기타 등등 다른 속성들 변경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추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추 위치에서 클릭해서 바로 생성해도 되지만 지금 아래에 4개의 단추가 더 생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4개의 단추가 다 동일한 간격으로 생성되는 단추라면 이거는 일일이 클릭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첫 번째 생성했던 단추를 복사를 해서 간격을 입력을 하시고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동일한 간격으로 아래로 쭉 생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생성했던 이 기준이 되는 단추를 복사를 해야 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셀렉트 무브 버튼 툴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셀렉트 무브 버튼 툴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이 단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해주시면 지금 선택한 단추가 복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시면 이제 복사된 단추가 따라다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간격을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냥 간격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 간격 값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 간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선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선이 있는 이 두 번째 위치, 이 두 번째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페이스트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간격을 입력하는 부분과 여기에 개수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단추가 생성되어야 될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거라서 간격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는 4개가 더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넘버에 4를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로 같은 간격의 단추가 4개가 쭉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창이랑 패턴 창 둘 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맞다 하시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쭉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는 가장 위에 있는 단추 혹은 뭐 가장 아래에 있는 단추를 먼저 생성을 하시고 그 단추를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 넣으실 때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간격과 개수를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 간격을 난 모르겠다 하시면 이 패턴에 나타나 있는 간격을 참고하면 되니까 두 번째 생성되어야 될 단추 위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의 간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 그대로 사용하고 몇 개를 더 추가할 건지 개수 추가하시면 그 간격대로 여러 개를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버튼 홀도 생성을 해볼 건데요. 버튼 홀 생성하실 때는 버튼 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 창이나 3D 창에서 단추 생성하듯이 버튼 홀이 생성되어야 될 위치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앞판의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패턴의 외곽을 보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된 패턴에서는 한쪽에 단추나 단추구멍을 설정하시면 반대쪽이 같은 위치에 단추나 단추구멍을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같은 위치에 단추구멍이 반대쪽에 생기면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한쪽에 단추나 단추구멍을 먼저 만드시고 셀렉트 무브 버튼 툴로 이미 생성되었던 이 단추나 단추구멍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단추나 단추구멍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추나 단추구멍에 관련된 팝업 메뉴를 쓰실 수가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여기 Duplicate as Buttonhole to Symmetry Pattern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대칭되는 패턴의 단축 구멍으로 생성을 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단축 구멍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내가 단축 구멍을 먼저 생성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단축 구멍이 생성한 애들을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Duplicate Edge Button to Symmetry 패턴으로 메뉴명이 바뀌셨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같은 위치에 단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지금 단축 구멍을 보시면 단축 구멍이 다 가로로 생성이 된 게 보이실 텐데 셔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세로로 단축 구멍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단축 구멍을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회전을 시키시려면 이제 어떤 단축 구멍을 회전을 시킬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돌려줄 거라서 Select Move 버튼 툴로 이 단축 구멍도 전체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여기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0도라고 적혀 있죠. 0도일 때 완전 수평되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수직으로 세우고 싶다 하시면 얘를 90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90도로 돌아가서 완전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발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얘를 발을 움직여 보시면 이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고 완전히 수평 수직으로 세우고 싶다 하시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추나 단축구멍 회전하실 때 회전할 단추나 단축구멍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앵글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홀과 버튼을 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과 이 버튼홀은 이게 자켓용 버튼홀인데 이 셔츠용 버튼홀로 바꾸고 싶다. 이 모양 바꾸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나 버튼홀의 이제 모양이나 사이즈 이런 걸 변경을 하실 때는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되는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탭마다 개념이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 패브릭을 사용했듯이 버튼도 이제 버튼 종류별로 스타일을 다 쭉 만드시고 그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튼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 디폴트 버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제 얘가 적용되어 있는 이 스타일이 적용된 버튼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일로 단추들을 생성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단추들의 전체 스타일을 바꾸시려면 이 디폴트 버튼의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여기 쉐입이라는 메뉴에서 단추의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모양 선택하실 때는 여기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클로에서 제공하는 단추 모양이 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넣고 싶은 단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단추의 지름을 입력을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thickness 부분이니까 이 단추의 두께를 여기서 또 입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큰 부자재가 붙을 경우에는 걔가 무거우면 이제 그 무게에 의해서 원단도 처지겠죠. 그거까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추가 이제 되게 클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트 부분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되게 작은 단추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주셔도 되고요. 무게가 꽤 나가는 애들은 여기 웨이트 부분도 입력을 해주시면 원단이 그 무게에 의해서 처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재질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단추에 텍스처 넣고 싶거나 하실 때 여기에 이미지 넣어주시고
이제 보통은 컬러만 적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컬러 칩 클릭을 해주시고 원단과 이제 같은 컬러의 단추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아이드로퍼 기능을 켜서 원단 찍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타입에서 이제 단추를 이제 메탈 단추로 만들고 싶거나 플라스틱 단추로 만들고 싶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재질감을 또 넣으실 수 있거든요. 광택감을. 저는 플라스틱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추에 플라스틱 느낌의 광택이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버튼홀도 수정을 해볼게요. 버튼홀은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버튼 바로 옆에 버튼홀 탭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홀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도 지금 디폴트 버튼홀 스타일 하나가 있는데 이 스타일을 사용해서 생성이 됐던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단추 구멍들이. 이 단추 구멍들을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 디폴트 버튼홀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 에디트에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버튼홀 모양을 바꾸실 때도 여기 쉐입 부분에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다양한 단추 구멍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단추 구멍의 길이도 여기 밑에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단추 구멍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넣으실 수 있으시고요. 광택도 넣으실 수 있고 투명도도 넣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단추랑 단추구멍 생성하고 속성 변경하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의 단추, 하나의 단추구멍을 생성을 했는데 몇 가지는 단추구멍과 단추를 다른 스타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버튼이랑 버튼홀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 스타일을 추가해서 얘를 또 만들어서 걔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개념은 패브릭이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Add 버튼 눌러주시면 새롭게 이제 스타일 만들 수 있게끔 하나가 추가가 되고 얘를 선택해서 여기 아래에 속성 변경을 해주시고 얘를 단추나 단추 구멍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스타일에서 몇 가지, 한 가지의 재질만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변경하고 싶은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중간에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의 속성이 그대로 복제된 애가 하나 더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변경하고 싶은 한 부분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을 이제 이미 생성되어진 단추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단추에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의상에 넣으셔도 되고 혹은 미리 단추를 이렇게 선택을 해두시고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Assign to Selected Patterns 버튼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단추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있던 스타일 복사를 해서 몇 가지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넣고 싶은 단추구멍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속성 변경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잠궈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잠그실 때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패스트 버튼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추 먼저 선택, 단추구멍 지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 단추구멍을 채워야 될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실 때는 이 패턴 창에서 단추를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 해보시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단추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잠궈줄 단추를 한 번에 드래그 해주시고 옆에 있는 단추구멍을 짝을 지워주시면 얘네들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3D 창에 자물쇠 형태가 나타나면서 채워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3D 창에서 셀렉트 무브 툴로 다시 변경하시고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예쁘게 채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한쪽 가장 위에 있는 애가 제대로 안 채워졌는데 저처럼 혹시 안 채워진 분들 계시면 걔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뮬레이션을 끄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단추를 클릭하면 단추에 이렇게 기즈모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겉으로 빼고 그리고 지금 뒷면이거든요.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서 앞면이 보이도록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여유를 주고 다시 빼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빼도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원단이 안쪽에 접혀 있어서 계속 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원단이 접혀 있는 것부터 먼저 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펴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잠긴 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잠궈주는 툴인 이 패스튼 버튼 툴을 잠겨있는 버튼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서 여기를 원단이 이제 접혀있는 거를 먼저 펴주시고 잘 펴졌으면 다시 잠그시면 돼요. 트림에서 마지막 폴더인 4번째 바인딩 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폴더로 나가주시고 D 바인딩 폴더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열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바인딩 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로에서 이제 디자인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내가 바인딩을 놓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바인딩을 의상에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툴로 만들어 놨거든요. 바인딩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인딩 툴은 아까 파이핑 툴 배웠던 거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모양의 툴이 있는데 마우스 올려보시면 툴명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바인딩 툴을 찾으시면 되세요. 바인딩 툴도 여기 에딧 셀렉트 바인딩 툴이랑 바인딩 툴 두 가지가 있고요. 생성하실 때는 바인딩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의상에서 바로 생성하는 툴이기 때문에 의상에서 이제 생성하고 싶은 선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 아몰에다가 바인딩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쭉 이동을 하시다가 절개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개선마다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쭉 돌릴 거니까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점을 찍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잘 이동이 안 되신다 하시면 중간중간 점을 찍으시면 되고요. 팔이 지금 있어서 클릭하기가 불편하니까 저 아바타를 잠시 숨기도록 할게요. 아바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잠시 숨기시려면 여기 수직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 아이콘에 마우스 올려주시고 바로 옆에 쇼 아바타를 꺼주시면 아바타를 잠시 숨길 수가 있으시거든요. 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한번 찍어주시고 쭉 이동을 하시다가 한 바퀴 다 돌리실 거면 아까 처음 찍었던 그 위치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제 바인딩 생성을 하는 설정을 완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료되었으면 이제 패턴에 보면 이렇게 패턴 안쪽에 이렇게 작은 패턴, 얇은 패턴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인딩 패턴을 의상에서 바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재봉선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인딩 패턴을 라인을 따라서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3D 창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라서, 네. 바인딩이나 지퍼 수정하듯이 얘를 속성창에서 변경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변경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 버튼 계속 켜져 있으면 느리니까 이제 잘 붙었으면 시뮬레이션 꺼주시면 되고요. 셀렉트 바인딩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방금 생성한 이 바인딩을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속성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인 랭스는 방금 생성한 바인딩의 길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아래 위드 부분에서 이 바인딩의 너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0.25인치인데 뭐 더 좁게 만들거나 더 넓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D 창에서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시뮬레이션에서 그 변경한 바인딩의 너비로 또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티클 디스턴스가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 바인딩도 이제 여기 패턴 외곽을 따라서 하나의 패턴이 이렇게 겹겹이 붙어 있는 거라서 이 재봉선에 소인라인 사이드 선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조절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바인딩도 이제 여기 3D 창에서 생성된 원단이기 때문에 패브릭을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있는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시는 거고 여기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리스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있는 패브릭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뜨는 거예요. 다른 원단으로 바인딩에 적용하고 싶으시면 리스트에 먼저 추가하고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레인지먼트 부분인데요. 지금 바인딩이 생성된 게 원래 있던 패턴 안쪽에 생성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바인딩 패턴을 이렇게 겉감보다 안쪽에 생성을 하고 싶으시면 이게 언더로 계속 놔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바인딩의 더 겉에다가 원래 있던 원단보다 겉에다가 생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레인지먼트에서 여기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오버를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겉으로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D 창에서 마찬가지로 셀렉트 바인딩 툴로 생성된 애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세요. 반대쪽 아모레도 한 번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실 때는 바인딩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암호를 한번 쭉 돌려볼 건데요. 네, 지금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붉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지금 생성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생성을 할 수 없냐? 이걸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바인딩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바인딩이 여기 왜 생성되어 있을까 의문이 드신다면 패턴을 보실게요. 패턴을 보면 패턴 창에 여기 앞판에 지금 절개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있는 애는 시메트리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이쪽 분량은 반대쪽에 또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시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붉게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생성되어진 애는 제외시키고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니까 마무리 하실 위치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붙여주시면 돼요.